시작할까요? 네. 불꽃처럼 강의를 하시라. 이런 거 찍어주시면 나중에 모아가지고 NG용 이런 거 찍어요. 아 정말요? 자, 가겠습니다. 자, 김 사장의 카탈락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사장의 카탈락시. 왜 김 사장이고 왜 카탈락시인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자, 그래요. 경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은 기업가 정신과 특혜, 정부 특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 이것은 굉장히 건전한 거잖아요. 근데 특혜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특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혜라고 부르는 경우들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 강의는요, 오늘 김홍국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국. 자,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이렇게 병아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겨울방학이 되니까 벌써부터 다 어미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닭 한 마리가 200원이었대요. 200원인데 병아리 한 마리는 7원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국이가 그때 머리에 번쩍하고 온 게 있었어요. 이야, 이 닭 키우는 게, 병아리 키우는 게 꽤 돈벌이가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200원에 닭 10마리를 파는 거예요. 200원씩 받고 2,000원이 됐잖아요. 홍국이는요, 그 2,000원 중에서 700원을 재투자를 합니다. 병아리 100마리를 사는 거예요. 또 그 병아리 100마리를 집에 가져와 가지고선 그걸 또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 되니까 그게 또 다 어미닭이 된 거예요. 당연히 2만 원이 되지 않았겠어요? 100마리를 200원씩 주고 팔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 많은 병아리를 사고요. 이번에는 병아리뿐만이 아니고 새끼 돼지까지 삽니다. 홍국이는 본격적인 축산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지요. 홍국이는 그 이후로 46년간을 계속해서 축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지금 그 김홍국이 키우고 있는 닭과 오리의 숫자가 무려 2억 5천만 마리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킨 드시면요, 치킨 3번 드시면 그 중에 한 번은 바로 이분이 키운 닭이 되는 것이죠. 누군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예, 이 김홍국이라고 하는 분은 하림그룹의 창업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민이죠. 농업을 가지고 엄청난 기업을 이루어낸 분이죠. 그래서 하림그룹의 매출액이 2011년에 3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매출액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엄청난 기업을 이루어낸 것이고 농업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요, 이분이 미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상표 있잖아요. 알렌스 패밀리 푸드라고 하는 이 상표인데 미국 식품 기업의 랭킹 17등이라고 합니다. 이 알렌스 패밀리 푸드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이게 닥치는 기업입니다. 하림그룹이 가가지고선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식품 시장에 본고장에 진출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을 하겠답니다. 이분을 보면 진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늘 하는 게 있어요.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들어있다. 그게 바로 바르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이다. 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이거 하나만 가지면 세상의 모든 기회를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뭐 그런 말씀도 또 하시더군요. 이분에 대해서 최근에 쏟아지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축산재벌 하림 특혜 의혹의 실험, 뭐 이런 거예요. 하림그룹이 정부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에게 쏟아지는 특혜 의혹 같은 거하고 다 지금 같은 맥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부의 정책 자금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하고 뭐 그럴 때 1994년인가요? 그때 또 WTO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농업의 정책 지원 자금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지난 올해까지 아마도 100조가 훨씬 넘는 돈이 농업 지원 자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농촌 지원 자금으로.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 99.99% 다 정부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책 지원 자금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걸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받을 자격이 되니까 받는 것이죠. 하림그룹도 당연히 그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림 김홍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책 자금을 받아서 성공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농민들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돈만 들어갔는데 농업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농촌은 어렵잖아요. 개방하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개방해도 괜찮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엄청난 정책 자금을 100조에 달하는 그 정책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김홍국이라고 하는 이 농민은 엄청난 경쟁력을 쌓은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도 진출하고 중국도 진출하고 인도네시아도 진출하고 이제는 그래요. 최소한 닭고기에서만은 이제는 개방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특혜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홍국 정책 자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홍국은 정책 자금을 받아서 성공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기업가 정신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인가요? 정책 자금 때문에 또는 특혜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걸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그 사람만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정책 자금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다, 또는 특혜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경영 원칙을 3장 통합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장, 공장, 시장, 이 3장이에요. 이 세 개를 통합을 해서 이분은 축산을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닭을 키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진작 깨달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사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키워놓기만 하면 뭐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살까? 어떻게 하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성공을 한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어떤가요? 그냥 생산만 하면 내가 피땀 흘려서 생산을 했는데 값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그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홍국은 다른 방법을 시도를 했고 다른 태도를 가졌고 그래서 같은 정책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이분은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홍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공은 그것은 특혜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정책 자금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기업가 정신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대기업 그룹들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은행은 전부 관치 은행이었습니다. 주인이 누구였든 간에 은행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됐어요. 은행에서 대출은 정부가 주라는 데에 대출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수출 좀 하는 그런 기업들은 다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모든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수출 좀 하는 그런 기업들은 다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성공하면 대기업이 될 수 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30대 재벌 기업만 놓고 보더라도 그 중에 15개가 망했습니다. 한보도 망했지요. 무슨 뭐 산미도 망했지요. 기아자동차도 망했지요. 해태도 망했지요. 쌍방울도 망했지요. 수많은 재벌 기업들이 이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것은 시장의 테스트를 거친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삼성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진출했다가 망했잖아요. 자, 그런데 전자는 성공했지요. 삼성전자의 성공이 정책자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성공은 기업가 정신 때문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설령 그것이 정책자금 때문에 설립은 되었다고 했을지라도 외환위기 과정에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으면 반드시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삼성자동차는 그래서 망했던 것이고요. 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성공한 기업들만이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이 받았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더욱더 많은 특혜를 받았다. 대표적인 예가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게 외환위기의 그 한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어요? 한보하고 더불어서. 자, 그런데 이 기아자동차는요 국민기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왜냐하면 오너가 분명치가 않았고 김선홍이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이 또 그 경영을 했죠. 거기다가 이 노조의 힘이 또 막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사실은 경영을 했다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은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군요. 아무튼 김대중 총재, 김대중 고문, 뭐 이런 분들, 김영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게 정말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오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대출을 해줬고 조건도 좋았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정치권에서 도움을 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망했죠. 망해서 누가 인수를 했나요?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기아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아자동차는 특혜로 이렇게 큰 것인가요? 특혜로 성공을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어느 정도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무슨 기업이든 시장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성공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지난 우리의 역사도 그런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요, 그래서 아예 특혜 시비가 없도록 정책 자금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업한테 뭐 때문에 정부가 돈을 대줍니까? 그저 기업은 자기의 힘으로 대출을 받아도 받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모집을 해도 모집을 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왕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업가들은 당연히 그걸 써야지요. 자격이 되면 그걸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써서 꼭 성공을 하세요. 정책자금 갖다가 창업자금, 수많은 창업자금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거 갖다가 그냥 날려버리지 말고 제발 좀 성공을 하시라는 거예요. 설령 나중에 그것 때문에 특혜로 성공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지언정 제발 좀 정책자금 갖다가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에는 우리가 모두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책자금 갖다가 실패한 기업들에게는 아이고 불쌍하다, 보살펴주자 뭐 이러면서요. 성공한 기업은 저 인간들, 저 기업은 특혜로 성공했다, 다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가들이, 상인들이, 사장님들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정책자금 갖다가 뭐 뒤로 빼돌리든 어떻게 하든 아무튼 뭐 실패하면 더 좋은 소리를 듣는데 말이죠.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를 줘야 된다. 비록 정책자금을 갖다가 성공을 했더라도 성공한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 그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